Method of Petroleum Extraction인데 페트롤리움 뜻은 석유야. 페트롤리움 석유. Extraction은 추출이란 단어인데 추출이란 단어를 쓰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쓰자. Extract 추출하다. 뽑아낸다는 뜻이야. 거기에 Extraction 추출 뽑아내는 거. 석유가 어떻게 뽑히는지는 알고? 모르고? 일단 다 적었니? 이미지로 보는 게 나을 텐데 요 이미지면 딱 맞다. 셰일 가스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현재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현재의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놈인데 일단은 석유의 생성 과정들이 예전에 바다였던 지역이 육지가 되면서 또는 흙에 덮이면서 고온 고압을 받게 되고 바다에 살던 미생물이나 어류나 또는 조류같이 밑에 살던 유기물질들이 그대로 압력을 받아서 액화된 상태가 석유야. 여기까지는 이해됐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맑은 석유로 존재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게 액화된 상태로 압력을 받으니까 찐득찐득하게 석유의 원유 부분들 되면은 아주 그냥 무슨 걸쭉한 영상으로 보는 게 나을라나? 그게 낫겠다. 영상 없나? 그게 낫겠지. 차라리 이런 게 낫겠네. 드릴로 구멍을 파갖고 아까 그 지형 있지? 네, 나와봐. 아주 그냥 새카만 물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게 되면 새카만 물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걸쭉하기도 하고 노천 석유도 있는데 어디 뭐 다른 거 아씨 영상을 막상 찾으려니까는 잘 안 나오네. 귀찮으니까. 그게 압력을 받아서 걸쭉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근데 그게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게 덮개암이라고 해서 시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암인 경우가 많아. 소금암석. 바다가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 바닷물이 상당수가 소금은 그대로 남고 물은 지하수로 빠져버리고 나머지 유기물질들은 압력을 받아서 새카만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압력을 받으면서 돌로 분리가 되는데 천연가스와 걸쭉한 석유 상태가 되고 여기까지 됐고 그거를 시추붕을 꽂아서 뽑아내게 되는데 맨 처음 나오는 건 당연히 가스층이 먼저 나와. 그래서 이걸 따로 뽑아서는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액화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 석유 원유를 우리나라로 대부분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제탑에서 석유 정제 과정을 통해 갖고서는 그걸 분리하게 돼.
열을 가해서 증류를 가해갖고 그걸 분리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살짝만 가열해도 맨 위에서 가장 가벼운 것들은 액화 석유가스 휘발유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휘발유 위에 하나가 더 있어. 항공유. 여기서 또 점점 밑으로 갈수록 무거워. 그 다음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그리고 찌끄레기가 바닥에 까는 새카만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있지? 아주 그냥 찐득찐득한 거. 참고로 이거 전부 다 여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분수물이 많아지고 탄소 분자 구조가 길어지는데 탄수화물인 건 동일해. 탄소와 수소 합성물. 생명체가 바뀐 거니까. 그게 이제 가볍게 돼 있는 게 그리고 등유, 나프타, 휘발유 전에 석유가스 전에 항공유 밑에 부탄가스도 여기 있어. 우리 그 캠핑 갈 때 쓰는 가스 있지? 부탄가스도 이쪽에 있어. 석유가스, 부탄, 항공유 이런 식이야. 지금 너무 지금 아주 30도에서 여기 지금 한 번에 30도에서 100도라고 딱 해놨는데 여기도 세분화돼. 과정은 이해됐고? 어딨냐? 석유 정제는 됐고 아까 뭐였지? 3층 위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이 3층이나 여기에도 석유들이 상당히 있게 되는데 이것마저 추출하게 되는 것들 또는 셰일 가스층이라고 해서 셰일은 진흙이 흙으로 굳어진 건데 이 안에 많이 갇혀져 있는데 요 셰일 가스 추출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이렇게 관을 뚫게 되는데 그냥 뚫는다고 초기에는 그냥 올라와. 왜냐하면 지하에서 압력을 누르는 압력이 있으니까. 근데 밑으로 석유로 가게 되면 무겁지.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팔트처럼 찐득찐득하고 무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땅에서 누르는 압력만으로는 나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땅에서 누르는 압력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집안이 무너지는 수가 생기잖아. 압력 때문에. 여기 시추 탑이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을 넣고서는 가운데다가 다시 관을 넣어. 큰 관을 넣고 다시 가운데다 작은 관을 넣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드릴로 큰 관을 뚫은 다음에 큰 관을 매선을 하고 거기다 작은 관을 넣어. 작은 관을 넣은 다음에 그 작은 관에서 물을 집어넣어. 고압에. 그러면 석유는 물보다 가볍잖아. 기름이 물보다 가볍잖아. 그러니까는 밑에 물이 차면서 석유가 위로 올라와. 그래서 추출해. 작은 관이 저 내려가고서는 물을 갖다 뿜어내게 되면 물이 차면서 석유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 압력으로. 예, 그래서는요 석유 채굴에는요 물이 같이 필요해요. 특히나 이따가 나중에나 다음번에 여기 그래서도 셰일가스가 얘기가 나오면은 하게 될 텐데 셰일가스에는 특히나 물이 많이 필요하고. 자, 가자. 휴먼부터. 휴먼 인간은 have known about petroleum 석유에 대해서 알아왔다. 현재 완료. 포 밑에 얼마 동안이라고 써놓자. 사우전드 수천 년 동안 뭐뭐 동안 숫자가 딸려 나온 기간이 나왔으니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이에요. 초기에는 인간이 이거를 연료로 쓸 생각보다는 건물이나 집을 져놓는데 지붕 위에다가 바르는 역청이라고 불렀어. 바르는 역할로 했어. 그러면은 아스팔트들이 휘발성은 다 날아가고 아스팔트가 남을 거 아니야. 그걸 굳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방수 처리용으로. 그리고 약으로도 썼어. 약으로서 피부 질환 치료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발라가지고서는 하는 경우. 그리고 석유 휘발유들은 날아가고선 그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부분 남지 그걸 이제 상처나 이런 데다가 덧씌워 갖고서는 지혈이라든지 이런 효과로 쓰는 게 초기의 용도였는데 그 밖에는 이제 불타는 용도니까 연료로 쓰긴 했지만 연료로는 초창기 석유만으로는 연료로는 진짜 효율이 더러워. 왜냐면 냄새가 심하거든. 원유들 자체에서는 냄새도 심하고 다른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while부터 이 currently 뜻은 현재 그것이 thousands of use 수천 개의 사용법 명사예요. 이거 사용하다 아니야. 사용법을 가지고 있지만 in the past 과거에는 human almost never use 인간은 거의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이야 여러 사용법들이 개발돼서는 쓰이지만 초창기 때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도리어 위험했어. 이런 지형들이 노천에서 석유가 나는 지역들이면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럼 거기에다가 불이라도 되는 순간이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어디선가 타버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노천 석유들 보면 노천 석유가 나오면 영상을 보는 게 좋은데 왜 안 나오지? 음, 아직도 몇 군데서는 노천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채산성이 없어갖고서는 잘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영상들이나 이미지가 없군. 하도 우리가 다 갖다 뽑아서 그런가 봐. 자, 넘어갈게.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고. 자, 계속해보자. That chang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것이 앞에 있는 상황이야. that 밑에 상황이라고 써놓을래? that 그것이 앞에 문장 앞에 내용. changed 바뀌었다.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during 동안에 바뀌었다. when 그때 people began inventing machine 사람은 기계를 발명하기 시작했다. using 뭘 사용하는? 페트롤리움 석유를 사용하는 for fuel 연료로. 여기까지 됐고 영국 자체 내에서는 석탄이 훨씬 더 흔했어. 그래서 석탄을 가지고서는 그냥 쓰게 됐고 증기기관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석탄으로 돌아갔었지. 석유로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군함 때문에 그래. 군함. 그러니까는 모터를 돌리는데 증기기관으로 모터를 돌려서 기차 증기기관차 같은 거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알 거야. 근데 그걸 배로 돌리자니 배에다가 석탄이 계속 실려 있어야 되는데 석탄은 고체다 보니까는 부피를 많이 차지해. 근데 석유로 바꾸게 되면 액체니까는 원하는 통 크기만 바꾸면은 배에다가 빈 공간마다 연료통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독일 사람이 디젤이란 사람이 우리 디젤 엔진 디젤 연료 하지 이거 원래 독일 사람 이름이야. 디젤 엔진을 개발한 사람. 이 사람이 디젤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쓰이게 돼. 원래 디젤이라는 거는 연료 이름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에 디젤 넣는다 이런 말들 쓰지. 경유가 원래 이름이고 디젤은 사람 이름이었어. 엔진 이름이고. 저와 안타깝게도 죽었지만 during the 20th century 20세기 동안에 as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서 연료에 대한 석유를 사용해 발명했다. The problem 문제 대의에서 괄호 열고 페이스에 괄호 닫고 그들이 그때 마주한 문제는 how to extract 어떻게 extract도 뭐라고? 추출하다 추출하는 것이다 것인가 was였다.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석유를 석유 추출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re are three stage 세 가지 스테이지 밑에 단계 또는 스텝 단계 국면이나 단계가 있다. In getting petroleum 석유를 얻는 것에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석유를 얻는 세 가지 단계. First 첫 번째는 was the way 방법이다. people 앞에 끊고 people mostly common extract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그걸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simply 단순히 sank the pipe 파이프를 sink의 과거형이야. sink야. 싱크대 알지? 거의 과거라서 가라앉히다야. 땅에다가 묻는다 정도로 의역할게. 그러면 oil came getting a gush이란 오잉이 석유가 거시가 꿀꿀꿀럭 울컥울컥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 하수구 배관에서 꿀럭꿀럭 올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반만 꽂아도 지상에서부터 누르는 압력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압력이 액체가 뿜어져 나오게 돼. However 그러나 이것은 extremely inefficient. inefficient 뜻은 비효율적인. 단어 적자 efficient부터 적자. efficient 뜻은 뭘까 그럼? efficient. 맞아. 효율적인. inefficient 비효율적이고 waste lots of oil 많은 석유를 낭비한다. 그냥 나오다 보니까는 땅바닥에 그냥 흩뿌리는 석유들이 많아. So 그래서 people developed 사람들은 개발했다 way 방법 to cap the oil 오일에다가 캡이 뚜껑이거든 모자 뚜껑을 씌우는 방법이야. 뚜껑 씌우다야 동사로 쓰였어. 뭐 하기 위해? 프리벤트 프로맘기
다시 쓸게. 노트로 갈게. prevent A from 보통 ing 써. A가 뭐뭐 하는 걸 막다, 금지하다. 그것이 모든 곳에 스퓨도 수능 단어 후반기 고등 단어인데, 뿜어져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석유에다가 뚜껑을 씌우는 방법을 개발했다. 계속해야 되니? Nowadays, 오늘날 컴퍼니, 회사들은 lose vitality, no oil인데 lose는 잃어버리다인데 no oil이니 어떤 석유도 잃지 않는다. 버추얼리 뜻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떤 석유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첫 단계에서. 그러나 they only recover, 그들은 단지 recover, 회복한다. 대략 20%의 땅에 있는 석유만을 recover, 회복한다. 어떻게 되니? 다음 the second stage, 두 번째 단계는 the company must somehow create pressure, 회사는 pressure, 압력을 만드는 걸, somehow 다소 어느 정도란 뜻이야. 다소 어느 정도 압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to 뭐 하기 위해? 포스터 페트롤리움인데 노트로 갈게. 포스 목적어 to 부정사 오 형식으로 쓰였고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강요하다, 시키다. 강력한 사역의 의미예요. 뭐뭐 하게 하다, 강요하다. 필기. 석유가 여기서는 to가 장소네. 표면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압력을 만들어낸다. It can do this. 그것은인데 그 회사야. 회사는 그거랍니다. Several different way, 몇몇 다른 방식으로. 가장 흔하게도 아까도 얘기했지. 회사는 물을 펌프질해서 다운 아래로 어디로? 오일필드. 윤쌤 유전 아래로 물을 뿜어 넣는다. 아까 얘기했지. 물을 집어넣으면 석유가 위로 뜨니까. 이것은 help 동사원형 create pressure, 압력을 만드는 걸 도와준다. necessary 앞에 끊고 여기 포스 목적어 to 부정어 쓴 거야. 석유가 상승하게 강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압력. 그래서 necessary가 pressure이 꾸며줘요. 필기됐고 다시 포스 목적어 to 부정사 석유가 상승하게 하기 위해서 to 위해 필요한 압력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준다. In other situation, 다른 상황에서 회사는 가스를 펌프질한다. 석유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번엔 가스도 밀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 밀어넣는 경우인데 무조건 불활성 가스여야 돼. 불이 안 붙는 가스. 이해됐고? 그리고 불활성 가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액화 천연가스보다 무거운 가스. 이해되니? 대표적으로 뭐야? 뭐 하여튼 불산이나 뭐 그런 걸 갖다 집어넣는다 그래. 그러면은 가스인데 공기보다 무거우니까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천연가스는 위로 올라오는 거. 가스를 추출할 때 많이 하고 이 방식 있지 지금 가스를 집어넣는 거. 이 방식. 이 방식이 전형적으로 러시아에서 쓰는 방식이야. 왜냐하면 러시아는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많아. 그래서 전 유럽에 석유를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왔고선 지금 요 모양 됐지. 유럽의 가스도 지금 상당 부분 공급이 끊어진 상태고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공급을 끊었고 유럽도 안 산다고 하고
실제로 그리고 저걸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한 가스가 불산가스인가 그런데 그 가스도 다른 공업단체에서 갖고 와야 추출할 수 있거든. 이해됐지? 그러니까는 이게 또 석유 생산에도 차질이 있고 실제로 석유를 생산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해. 복잡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원유를 추출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기술이 필요하지만 원유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정제해서는 판매하는 거 있지. 한국이 의외로 강해. 의외로 한국이 석유 수출국이다. 원유를 갖다가 우리가 휘발유라든지 LPG라든지 다른 여러 그 석유 부산물들로 정밀하게 나눠서 그걸 팔아. 의외이지? 그래서는 그 정유 공장들 꽤 많이 한국에 와 있어. 기술력이 좋고 또 외국 다른 데 비하면 인건비도 싸고 뭐 이런다는데 재밌어. 한국이 그쪽으로 발전시킨 거야. 자, 가보자고. 여기까지 했지? 오케이. This second stage, 이 두 번째 단계는 종종 리졸트의 남기, 나타 유발하다 10%더 많은 석유가 coming to the surface, 표면에 올라오게 유발시킨다. 자, 아까 관만 꽂으면 여기 몇 퍼센트래? 여기 관만 꽂으면 20% 됐지? 그런데 자, 압력을 집어넣으면 10% 더. 서드 스테이지, 세 번째 단계는 get the most petroleum, 가장 많은 석유를 얻는다, 표면에. However, 그러나 it's the hardest, 가장 힘들고 가장 비싼 방법이다. 자주, 종종 컴퍼니, 회사들은 somehow, 아까 했는데 어느 정도 다소 찾아보면 있어. 다소 어느 정도 oil below, 아래에 있는 석유를 가열한다. 밑에 있는 석유를 가열해. 어떻게 하냐고? 그 전기로 이렇게 돼 있는 우리 그냥 전기장판 있지? 전기장판 알지? 전기장판에 열선이 들어가 있거든. 전기가 통하면은 따끈따끈하게 가열되는 전기장판처럼 그 열선을 갖다 집어넣어 밑으로. 이해됐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전기장판처럼 온도 조절이 가능할 거 아니야. 불이 붙지는 않을 정도까지로 뜨끈하게 데펴. 불 탄다는 거 하면 몇 천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순식간에. 자, 그래서 this make it easier, 이것은 그것 가목적어인데 더 쉽게 한다, 회복하는데, 찾는데. this method, 이 방법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이것도 필기를 하고 갈게.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얘도 오형식인데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약간 단어가 좀 해석하기 까다로워요. 에이블 할 수 있는 데서 유추는 가능한데 이 방법은 회사들이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추출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해석 이해되니? 오케이. 얼마 이상, more than 이상, 50% 이상의 석유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in the original 표의 원래 밭에서 making it most efficient,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다. 추출법을 점점 더 개량을 해서 예, 아직까지 석유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기도 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 전부 나라가 석유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입고 있는 옷 합성 섬유가 들어가 있을 거면 석유로 만들었을 거야. 안경 석유, 안경 렌즈 플라스틱 석유, 쓰고 있는 연필 석유, 지금 테이블에 있는 건 이건 나무지만 여기에 코팅제도 플라스틱 재질의 합성 수지 석유. 뭐야 이건? 필통 석유, 가방 대놓고 석유. 도대체 석유 아닌 게 뭔지 모르겠어 이제는. 석유 아닌 게 대놓고. 얘들도 속은 나무인데 겉에 코팅은 석유. 뭐야 이건 전부 다. 참 대단하지 않니? 다 석유라는 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컴퍼니 회사들은 constantly 지속적으로 루포 찾는다. 새로운 방법을 석유를 추출하는. As us supply of fossil fuel 화석 연료의 공급이 런아웃 수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쓰다. 한자말로 하면 소진하다. 공급이 다 써가면서 소진하면서 It's important 중요하다 for them 그들이 추출하는 게 중요하다. As much as possible. As much as possible. 요태 계속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 한이나 뭐뭐 하게. 여기서는 가능한 한 much 많은 석유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은 됐고, 현재 지금 돼 있는 거는 그 미국 산업계 전반을 싹 바꾼 게 바로 셰일가스 추출법이야. 셰일가스 추출법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간단히 좀 하고 갈게. 왜냐하면 다음에 그래서 어디선가 나오게 되면 한번 알아야 되니까. 미국의 텍사스 지역이 대표적으로 석유가 나던 지역이긴 한데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고 압력을 받으면서 땅 밑에 석유들이 많이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됐고. 그런데 방금과 같이 그 특수한 지층 있지,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지층, 안반층에 갇혀 있어야만 대량의,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 모여야지만 상업적으로 추출하기 좋은 석유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 전까지는 셰일, 사암층으로 되어 있는, 사암이나 진흙으로 되어 있는 층 사이사이마다 공기 기포라든지 천연가스 기포 형태라는, 또는 그 사이에 액체 형태로 석유들이 흙과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안반층에 석유가 섞여 있게 됩니다. 텍사스 지역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야.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미국이 석유가 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게 텍사스를 지방으로 중심으로 해서는 엄청난 석유지대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고,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여러 군데 침략하고 있는데, 만주국도 설립하고 한국도 쳐들어가고 전쟁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소비하던 석유의 상당수를 미국이 수출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랬는데 일본이 중국까지 너무 많이 쳐들어가니까 미국이, 야, 중국 너무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일본은 싫어, 우리 갈 거야. 너네들 계속 그러면 석유 수출 안 한다 하고서는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해버려. 석유하고 주요 군사 물품들을 수출을 미국으로, 일본으로 가는 수출을 금지해버려. 일본은 그럼 석유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석유가 생산되던 동남아시아, 특히나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 이쪽 있지, 여기 유전이 원래 있거든. 지금도 유명해, 유전들이 있어서. 그쪽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개입할까봐 신경이 쓰인다고. 그래서는 먼저 미국 선빵을 날려. 그게 바로 진주만 공격이야. 2차 세계대전 시작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어찌 보면. 개념 좀 이해됐지? 그만큼 미국이 석유 생산량이 많았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면서 미국이 생산하던 석유만으로는 미국 땅에 있는 석유의 소비량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는 석유가 대량으로 생산되던 중동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이라든지 사우디아의 정치 체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미국이 보호해주면서 대신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게 돼요. 그게 이제 중동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해됐고,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편드는 겸으로 석유에 대한 모든 거래를 달러로 해. 이해됐지? 그리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파니까 계속 달러가 쌓이잖아. 그럼 이 달러를 미국의 도로 무기를 사와.
이해됐지? 그럼 미국은 어차피 지금도 미국의 군사 기술은 세계 최고잖아. 미국 비행기 하면 전투기 하면 아니야? 맞잖아. 미국 탱크, 미제 탱크, 미국 제 비행기, 전투기 이런 거 사온다고. 서로 그래서 달러로 서로 순환하고 있으니까는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도 석유를 사려면 뭐로 사야 돼? 달러로 사게 돼. 그래서 달러의 패권도 강해지고 미국 돈으로. 이게 지금 그 순환 과정이 있게 됐어. 미국이 자체적으로 석유가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이 되긴 하는데 워낙에 소비하는 양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들 몇 군데가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석유 공급을 줄여버리면 석유값이 어떻게 되니? 올라가잖아. 그럼 미국 경제가 휘청거려. 그래서 매번 이 중동 지역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늘 이 석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동 지역에 개입하면서 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나중에. 현재까지도 그 문제가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미국이 고민을 했는데 자기네한테 석유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요 방금처럼 이제 액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일층의 석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몰라. 방법이 개발이 안 됐다가 1990년대 말부터 연구가 돼 갖고서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는데 관을 이렇게 뚫어 넣습니다. 그리고선요. 진짜 이게 멋진데 예전에는 관을 뚫는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드릴로 뚫는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바닥으로만 꽂는다 생각할 거 아니야. 최일층을 찾게 되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수평으로 시추하게 돼요. 관으로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최일층을 만나면 꺾어서 옆으로 드릴링을 합니다. 가능해? 가능해.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위에서 모터를 돌려갖고 두루루루 파고 내려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다가 최일층을 만나게 됐을 때 탐사하는 그 봉 위치를 이제는 로봇이나 기기 쪽 장치로 돌려갖고선 옆으로 드릴을 해요. 그러면 최일층 옆으로 길게 드릴이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구멍을 내서는 모래하고 화학물질이 섞은 물을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서 밀어 넣어버려. 그러면 모래층에 있던 석유나 이런 것들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조금씩 빠져나와 갖고서는 한 군데 모이겠지? 그걸 추출해내는 기술. 당연히 그냥 드릴만 하는 거에 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 지금 중동에서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 배럴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드럼통 하나 있지? 드럼통. 커다란 드럼통 몰라? 공사장에서 봤던? 그걸 이제 1배럴이라 그래. 석유통 하나를. 1배럴이라 그러는데 1배럴당 7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수준의 중동에서는 생산이 되거든. 그런데 요렇게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요. 1배럴당 2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선으로. 비용이 높아졌죠. 근데 석유값이 현재 유가가 1배럴당 70달러 선이야. 30달러 주고 추출해도 40달러 남지 않아? 석유값이 30달러 이상만 되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채굴하는 게 그래서 미국이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2000년 초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이 산유국으로 바뀌어서 미국이 도리어 석유를 수출해 지금.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어버렸어. 상황이 이해됐고 요게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베네수엘라라고 있거든 여기. 석유가 정말 많아. 석유 생산 1위이자 석유 수출국 1위였고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미국한테 대놓고 미국 욕하는 나라가 한 서너 나라 있거든. 세 나라 정도 되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저기 북한 한 분 계셔. 미군 개새끼라고 대놓고 욕하는 사람 하나 있고 베네수엘라도 만만치 않게 미국 욕하고 이란도 미국 만만치 않게 욕하는데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대놓고 쌍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국한테. 러시아도 쉽게 못하는데 근데 얘들은 해. 근데 요게 안 입고 왔거든 그동안 베네수엘라가.
안 입고 왔지만 함부로 때릴 수는 없었어. 왜? 여기가 석유 최대 생산량 단지거든. 미국이 석유를 수입할 때까지는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못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산유국으로 바뀌었잖아. 산유국으로 바뀌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필요 없으니까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봉쇄해 버려. 이해돼? 베네수엘라 경제를 오고 가는 모든 물건 상품들의 거래를 정지시켜 버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정부랑 뭐 가는 이 거래를 몽땅 다 금융 거래도 다 차단시켜 버려. 열받아 갖고. 그동안 너네 나 우리 욕했지 하고서는 어떻게 됐냐고 베네수엘라 파산했지 뭐.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세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돼요. 딱 미국이 경제 제재를 걸자마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라고? 13만 % 상승했다고. 13만 %가 이해가 돼? 물가 상승률이 100%가 되면 물가가 200%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물가가 2배로 뜬다는 거네. 근데 13만 %면 물가가 얼마나 뜬다는 거니? 이해가 돼? 어느 정도 물가 오르는지? 이거 심해.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요금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 버스 요금이 달라. 미국이 경제 제재 한번 걸어갖고. 셰일가스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야. 시험에도 꽤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요. 일단 여담. 자, 나머지 석유 재밌어. 자, 다음 거 컬처로 가보자.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의 컬처럴 레가시인데 레가시 뜻은 이거 누가 담당했니? 레가시 뜻은 유산. 로마 제국이 문화적으로 남겨놓은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왜냐라고 간단히 물어도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돼. 제국, 큰 경제 체제를 이루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해됐고? 그걸 조금만 이해하잖아.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성공과 몰락에 대해서 이해하면 의외로 아주 심플한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소련이란 나라가 있었고 냉전 체제가 있었거든. 근데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가 됐어요. 그리고 소련에서 각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까지도 소련의 나라의 하나였고 나라에 들어갔고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은 폴란드, 지금으로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쪽까지가 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여기 이쪽도 다 소련 땅이었어. 대제국을 건설한 거지. 근데 몰락을 해서는 지금 이 나라들이 다 쪼개져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거 빼고 나면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소련의 땅은 이렇게 확 줄어버렸어요. 유럽만 해도 이 정도인데 중앙아시아로 오면 여기 투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있지. 이거 전부 다 소련 연방 땅이었어요. 엄청났죠?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게 다 잘려나갔어요. 진짜 가히 대제국의 몰락이라고 부를만 하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상당수의 답이 역사책의 로마의 몰락과 그대로 갑니다. 역사책에 보면 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나 역사를 알면 과거에 저지르지 않았던 새로운 실수를 한다. 멋있지 않니? 좋아, 로마 제국 가보자. 로마 제국이 남겨놓은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가볼게. 읽어줄래?
AD 기원 후 2세기경에 두 번째 세기니까 2세기경에 엠파이어 로마 제국은 가장 큰 extend 뜻은 정도 at extent야 가장 큰 정도에 있었다 범위에 있었다. 그것은 덮고 있었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을 덮고 있었는데 뭘 포함하여 현대의 이탈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의 일부분까지 영국의 앞부분 바닷가 쪽에 있는 앞부분 전까지 잉글랜드 쪽 있지? 그쪽까지 다. 그리고 저머니, 독일, 북아프리카의 일부 동부 유럽의 상당 부분과 중동 지방 싹 다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어.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5세기경 마렵의 끝에 로마 제국, 유럽에서의 로마 제국은 곤 밑에 사라진, 이거 형용사야. 사라졌고 비잔틴 엠파이어, 동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만 리메인 남았다. 이게 그 유명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는 과정이야.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는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움이야. 영어 발음은 Rome has had an important impact. 다시 읽어줄래? 로마는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 컬처 문화의 several way 몇몇 방식에서 두 가지는 언어와 인트로덕션 도입이었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도입이었다. 로마 제국에서 시민들은 라틴어를 말했다. 문제는 이 라틴어로 말을 했고 로마 제국이 그리고 로마의 공용어였으며 당시 세계의 언어가 라틴어였거든. 로마의 언어인. 그리고 책도 라틴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이 사라지게 된다고 해서는 언어가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언어가 사라져. 이게 충격적인 일이야. 언어가 사라져.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을 받아갖고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한국어 사라졌니? 세종대왕님 대단해. 한 글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글자도 안 사라졌어. 그리고 국어도 사라지지 않았어. 미국인들이 그 인디안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자기네들 보호구역으로 바꿔서 옮겨서 영어만 쓰라고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 체로키 등등 몇 개의 인디안들의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언어들이 남아있어. 물론 사라져가는 추세긴 하지만. 이해됐고? 근데 기록이 남게 되면 그것도 남아. 문제는 라틴어로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거든? 문화도 융성하게 있고 책도 많은데 근데 언어가 사라져. 이해가 돼? 잘 안 되는 부분이야 이게. 계속해볼게. 근데 잃어버려. 나중에 이제 이쪽 역사를 좀 읽어보면 이해가 좀 나중에 가면 좀 여러분하고 깊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while부터 지금은 죽은 언어이지만 모든 문명화된 사람들은 한때는 라틴어를 말했다. 그리고 많은 현대 언어들이 그것으로부터 이볼브 뜻은 진화했다. 잘했어. 로만스 랭귀지, 로마식의 언어들, 이탈리안, 프랑스어, 스페인어들 같은 로마 계열의 언어들은 similar to 라틴어와 매우 유사하다. 각 지역 방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해됐고? 그래서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맥이나 그런 게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3, 4개국 언어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영국 사람이 바로 맞은편에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조금 하는 거 이런 거는 일도 아니야.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너댓개 언어들 그냥 해. 네덜란드 사람이 덴마크 언어, 스웨덴 언어, 영어, 뭐 독일어 이런 거 그냥 쉽게 해. 실제로 독일어하고 오스트리아어도
조금의 방언 차이만 있지 서로 소통은 돼. 이랬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왜 원 로마어는 라틴어는 사라졌냐 이거지. 언어가 사라지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도하고 전라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상도 전라도 나뉘어져 있는데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말 못 알아듣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말 못 알아듣고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 서울 말 못 알아듣니? 그러니까 방언은 서로 이해가 되는 언어들이야.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나뉘게 되면 다른 체계, 문법 체계만 똑같지 발음 체계하고 어휘들이랑 이게 많이 달라.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가까이 옆에 붙어 있는 동네는 알아듣는데 옆에 옆 동네 어느 정도냐고 경상도에서 전라도 가는데 서로 언어가 달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아주 간단한데. 왜? 왜 언어가 분리가 돼서 소통이 안 될까? 왜?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교류가 없으니까. 서로 두 지역의 교류가 멈춰버려. 이유는 봉건제도가 싹 트면서 한 성의 영주가 들어서고 우리 봉건제도 살짝 얘기한 적 있지? 얘기한 적 없냐? 봉건제도 입장에서는 영주가 이 토지가 내 건데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나한테 세금을 내야 내가 돈을 벌어. 그러면 얘들이 어딘가로 이주해서 옮겨가게 되면 나는 소득이 줄고 저쪽 영주는 소득이 늘겠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귀족들끼리만 전쟁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 쟤들 또 싸우는구나 씨발. 세금 누구한테 내는지만 알려만 줘 이렇게 돼. 땅 따먹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벌인 사람들도 농민들을 절대 안 건드려. 평민들을 안 건드려. 건드렸다가 뭐 하는데? 에이 더러서 떠난다 씨발 하고 나가버리면. 그 유명한 밭은 누가 가라? 기사가 가서 갈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죽이지는 않아.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영주만 바뀌는 거고. 상황이 이랬지.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아. 뭐 영국의 유명한 그 장미 전쟁 같은 경우들 귀족들끼리 싸우거든. 옆에서 태연하게 밭 갈고 있었어. 전쟁할 거니까 여기 비켜 그러면 아 세금 안 내도 돼요. 응 끝. 그럼 오늘 안 해야지 이랬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얘기해갖고서는 그 지역에서 전쟁해. 여기서 전쟁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전쟁했어. 평지에서 전쟁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근데 거기는 대부분 평지니까 농사 지을 만한 좋은 땅일 거 아니야. 그래서는 중국과 같은 동양 사례가 아니야. 인구가 워낙 부족해. 죽어 나자빠지질 않았어. 이 봉건제도 좀 독특한 제도긴 해. 중국에서는 계속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못 살겠고 다 뜯어가 버리니까는 차라리 농민들이 도끼나 이런 거 들고서는 우리가 나라를 세워버리자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래 싸워 너들은 유럽에서는 그러니 사람이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하네? 옮겨가질 않아. 교육도 안 해. 끼케야 귀족들만 어디 그 황제 선출한다고 모이고 의회 선출 왕이 부르니까 가고 그때만 모인다고. 그러니 귀족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게 되고 밑에서는 각 지역 방언들로만 한 거야. 서로 교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강 하나 건너면서 나라가 바뀌잖아. 유럽 보면은 그 조금만 땅덩어리들 강 하나만 건너면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뀔 때마다 서로 언어가 달라. 영주가 누구였냐 그 역사적 관점 때문에 서로 이동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 걔들 뭐 스미스 뭐 이런 것들 그 전형적으로 대장장이 집안 내력으로 평생 집안이 대장장이면 대장장인 거야. 윗동네에 산다 해서는 그 뭐 그러면 그냥 그 이름이 그냥 계속 그 동네에 사는 거야. 참 그게 참 웃기는 일인데 계속 해볼게. 사실 그들은 라틴어로부터 directly 직접적으로 왔다. 그들은 단지 발달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하니까 일단 몰락하니 발전했고 맞아. 더 적은 접촉 less contact. 컨택트 뜻 뭐라고 아들? 연락도 좋고 쉼표 찍고 접촉이 적었다고. 연락도 안 했다고. 어디에 between?
이 다른 지역에서의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두 세대, 세 세대만 거치니까는 비슷한 말이었던 게 비슷한 말이었던 게 완전히 다른 언어로 바뀌어버린 거지. 여러분들도 계속 언어를 새로 만들어 쓰려고 들지. 그잖아. 그래서 신조어 만들고 그러잖아. 너네끼리 쓰는 언어로. 그게 그 동네로만 딱 갇혀버리고 나면 다른 옆 동네에 있는 옆에 있는 초등학교랑도 대화가 안 될걸? 같은 중학교끼리 대화 안 되고 세대별로 대화 안 되는 경우 많잖아. 얘들 뭔 말하는 거야? 너희들도 일부러 모르는 말로 쓰지. 그지 않아? 어른들 모르는 말로 이런 말들. 그런 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래 그렇게 만들어줘. 그럼 동네마다 다 달라지는. 그럼 언어가 완전히 그렇게 두 세대만 지나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표기법. 2분부터 심지어 영어조차도 라틴어로부터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은 반면에 많은 수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 대 끊고 스톨 훔치다인데 라틴어로부터 그것이 훔친인데 영어가 훔친 언어도 가지고 있어. 훔쳤다기보다는 차용이겠지. 자, 첫 번째는 언어, 두 번째는 기독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레가시 유산 중 하나,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 초기 로마 황제들,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들은 크리스천이티 익스큐티드인데 익스큐티드 뜻은 처형하다 있고 또 실행하다 집행하다 있고 처형하다만 외우진 마. 실행하다 집행하다 해놔. 왜냐하면 CEO 많이 알지. 회사의 사장처럼 하는 말 요거 이거 쓰지 마. CEO가 이게 CEO가 Chief Executive of Office의 줄임말이야. 그러면 executive가 처형하는 사람이야? 아니지. 실행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chief 우두머리, 최고 집행자라는 뜻이야. 최고 결정자라는 뜻인데 처형자 하면 좀 너무 잔인하잖아. 자, 다음 여기 밑줄 쳐놨니? 자, 노트로 갈게. 계속 have 목적어 쓰고 과거 분사를 쓰는 오형식 패턴으로 목적어가 뭐뭐 과거 분사가 수동이니까 되도록 하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처형되게 했다. 처형당하게 했다. 네로 황제가 다 처형해 버렸다는데.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콘스탄틴 대제라고 불리는데 대왕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얘들은 더 그레이트를 뒤에 써. 그래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렇게 표현해. 알렉산더 대왕을. 아마 세종대왕도 더 그레이트 세종이 아니라 세종 더 그레이트 이렇게 써야 될 거야. 걔들 표현에 따르면. 일단 콘스탄틴 대왕이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가 되었다. 330년인데 그 이후에 버추얼리 실질적으로 모든 로마의 황제는 워즈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는 그런 다음 빠르게 퍼졌다. 이너머러스 엄청난 제국의 전체에 퍼져나갔고 유럽의 오늘날 나라들도 mostly 주로 기독교를 유지한다.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의 도입은 시빌라잉 이펙트 문명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기독교로 인해서 종교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긴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기독교로 문명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랬지. 그러면 기독교가 퍼지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사회였길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비문명화 사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저게 퍼져서 그나마 좀 문명이 갖춰졌다 할까? 자, AD 330년경이야. 혼란과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박살나는 이때 가서나 종교가 들어와서는 했는데 이거라도 받아들이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춘추 전국 시대 때 공자가 유교 사상이라든지 춘추 전국 시대 여러 사람들이 나와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름 들어봤지? 어 그리고 유교 사상에서는 그 이어지는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춘추 전국 시대에 쭉 이어져 오게 되는데 춘추 전국 시대의 엄청난 혼란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 사는 게 인간이 올바르게 사는가에 대한 진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가치관 사상으로 내려와서는 현대에 이어지게 됐는데 얘들은 이때나 돼서 참 늦은 거야. 계속 해볼게. 가자. 여기까지만.